방금 소개받은 정지만입니다. 근래에 한 10년 만에 가장 열화와 같은 환영을 받은 것 같아요. 제 소개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제가 메나테크를 만났을 때 메나테크에 저보다 먼저 시작한 사람이 무려 12,245명이나 있었습니다. 저는 메나테크 한국에 들어오고 1년 만에 제가 책을 보다가 책에서 메나테크를 처음 보고 전화를 해서 찾아와가지고 처음 만난 사람이 대표이사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시작을 했는데 현재 남아있는 사람 중에서는 제가 제일 오래된 사람인 것 같아요. 먼저 시작한 사람들이 다 바쁜 일이 있어서 집에 가시고 어, 저만 남아있는데 어, 그 영화 감독 정초신이라는 분 제가 잘 몰라요. 근데 그분이 TV에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 거를 제가 보게 됐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한 영화가 굉장히 그때 히트를 쳤거든요. 영화를 이렇게 히트작을 만드는데 특별한 노하우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이분이 이런 대답을 했어요. 영화라는 것은 히트를 치려고 그러면 거기에 주인공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괴롭히느냐, 힘들게 하느냐, 고생을 시키느냐, 이런 부분이 1번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점점 회복해 가면서 다시금 정상화되고 행복한 성공의 궤도로 올라갈 때 청중들의 얼마나 공감대를 이끌어내느냐, 이 부분을 맞춰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서 한마디 더 덧붙인 게 뭐냐면 영화만 그런 게 아니라 인생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영화 중에 드라마 중에 많은 부분이 실화를 바탕으로 이 만들어진 영화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살면서 부잣집에서 태어나가지고 호강만 하다가 그냥 별일 없이 이렇게 평탄하게 살다가 죽었어. 이건 영화 제목이 드라마 제목이 될까요? 안 됩니다. 너무 밋밋한 거예요. 가난하게 태어나서 계속 가난하게 살다가 가난하게 죽었어.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굴곡이 사람들은 있을 텐데 굴곡을 원하는 사람은 없지만 살다 보니 그런 굴곡을 만나게 돼요. 예기치 않은 상황들, 여러 가지 문제들, 힘든 구간들. 근데 그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극복했느냐. 그것이 정말 드라마틱하게 회복하고 성장하고 또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를 줄 수 있는 그런 삶. 그것이 굉장히 사람들에게 뭔가 화제거리가 되고 롤 모델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저도 이제 태어나 보니까 우리 집이 가난한 거예요. 철들어 보니까 너무 가난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부채를 제가 유산으로 받았어요. 재산은 1도 없고 그래서 제 전반기 삶은 그렇게 부자로 산 것 같지 않은 흑수저 중에 흑수저입니다. 제가 이 결혼식 사진이에요. 25살이 아주 적당한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됐죠. 1년 전에, 결혼식 1년 전에 갑자기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시골에 살아서 오전에 콩타작을 하고 오후에 그렇게 돌아가시는 바람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죠. 그리고 한 3개월 있다가 상견례를 가야 된다고 해서 우리 집에 모든 일들을 대표로 하는 누나가 있었어요. 그 누나가 부모님 대신해서 상견례를 가겠다 해가지고 누나네 집에 가서 잠을 자다가 그날 저녁에 비가 많이 와서 이게 산사태가 나는 바람에 누나가 그날 또 37에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같이 자다가 저하고 매형은 동물적 감각으로 그 돌 무너지는 소리에 튀어나와가지고 이제 간신히 살았는데 정해진 날짜에 또 결혼을 해야 된다 해서 이 날짜를 비키면 안 된답니다. 거기 무슨 어디 가서 날짜를 받았는데 혼자 제가 이제 서울에서 예식장, 뭐 사진관, 식당 이런 것들을 전부 계약을 하고 다니다가 미용실 갈 시간이 없어가지고 미용실을 못 가고 제가 이제 결혼식을 하게 됐죠. 비용도
두 큰 사고를 당하는 바람에 이제 결혼식 할 비용도 없어서 장로님한테 한 300만 원을 빌려서 이렇게 이제 결혼식을 하게 됐고요. 신혼여행을 어디로 갔냐면 오죽하면 오죽헌으로 택시를 타고 그래서 비행기를 못 타봤어요. 그 전까지 전혀 비행기 근처도 가보지를 못했고 신혼여행 역시 하루를 갔는데 너무 힘들고 피곤해서 처갓집 뒤에 그 설악산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1박을 하고 처갓집을 들려서 이제 인사를 하고 집으로 가려고 했더니 장모님이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키운 딸인데 결혼식에 신혼여행도 못 가느냐고. 아침에 보니까 눈이 안 떠져. 하도 울어서. 제가 그렇게 상처를 줄 줄을 모르고 저는 거기를 갔어요.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지금은 좀 달라졌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마일리지가 433만 7천 마일, 그러니까 한 200번은 간 것 같아요, 여행을. 신혼여행을 못 가고 그 이후에 다음 주에도 또 이제 삿포로로 또 가잖아요. 이렇게 삶이 달라졌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태어나고 얼마나 가난하고 이게 오늘 주제가 아니고요. 그렇게 시작을 했더라도 훨씬 더 좋은 환경으로 바뀔 수 있다.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행을 가도 굉장히 럭셔리한 여행을 많이 갔죠. 하와이에 가면 오픈카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오픈카가 나와서 이렇게 빌려주고 뭐 카드도 이렇게 줘서 거기에 현금도 넣어가지고 이렇게 쓸 수 있도록 해서 주고 그랬는데 한 번은 가니까 스타들은 또 차를 바꿔준대요. 더 좋은 차로. 그래가지고 기대를 잔뜩 하고 갔더니 BMW 530을 주더라고요. 520? 근데 저는 BMW 7 시리즈를 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 이게 참 이거 주는 게 훨씬 난데 뚜껑 열리는 차. 크루즈도 전 객실 그 스위트룸 크루즈를 이렇게 타게 됐고요. 헬기 꿈에도 없었던 계획에도 없었던 헬기도 타보는 그런 일들. 그리고 인정을 할 때는 부부를 같이 인정을 해주는. 그래서 그때 그 신혼여행을 못 갔던 그 아쉬움을 충분히 날리고도 남을 만큼 삶이 많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중심이 메나테크가 이제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나테크 만나고 그 이전과 이후의 삶이 달라도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만큼 확실하게 달라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인정식 때 제가 이제 스피치를 해야 되는데요. 요즘도 그렇지만 그전에도 1년 동안 열심히 하고 그 이듬해 2006년도에 미국을 갔더니요. 직원이 한 30분 전부터 제 뒤를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혹시 오늘 스피치 할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맘 편하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통역을 하는데 혹시 내가 말을 잘못하면 자기가 통역을 바꿔서 잘 해줄 테니까 편안하게 얘기를 하래요.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뭔가 하나 받기는 받나 보다. 근데 이제 전 세계 최고 사업가상이라고 하는 비즈니스 빌더 오브 더 이어를 하는데 각 나라의 후보자들을 4명씩 쭉 앞에서 세워요. 그리고 즉석에서 이제 명단을 불러가지고 마이크를 대고 이제 스피치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마이크가 딱 주어진 거예요. 저는 왜 이 중요한 시간에 사람들이 스피치 준비도 안 하고 이렇게 서게 만들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중요한 찰나에 많은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를 될 만한 그런 스피치를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이 스피치를 그래도 나름 잘했던 게 뭐냐면 그동안 저는 성공을 굉장히 상상했어요. 10,000명 정도 모인 장소에서 내가 스피치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늘 하고 다녔어요. 차에서도 그런 상상 속에 어떤 때는 신호등도 그냥 지나갈 때가 있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내가 성공한 미래의 나의 모습을 상상하고 살았기 때문에요. 그날은 내가 상상했던 대로 편안하게 내가 스피치를 할 수 있었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통역하시는 분이 문제예요. 그런 상상을 한 번도 해보지를 않았는데 그 많은 사람 앞에 서니까요. 내가 한 얘기를 본인이 영어로 얘기하면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역을 바꿨잖아요.
배우고 싶어서. 왜냐하면 영어만 알고 한국말만 아는 사람이 있으면 괜찮은데 영어도 알고 한국말도 아는 사람들이 거기 너무 많이 있다 보니까요. 통역이 엉망이다라는 게 너무 원성이 이제 심해지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일도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세상에 제 돈 주고 이런 차를 절대 빌릴 수 없을 건데, 그리고 있더라도 안 빌릴 상황인데, 이게 행사 때마다 집에 와서 저를 이제 태워가기도 하고, 공항에 가면 이것이 자주 나와 있었어요. 요즘은 이제 이 차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겉보기에는 너무 멋있는데, 교통 불편하고요. 안에 들어가면 또 불편합니다. 디귿자로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앉아서 틀고 봐야 돼요. 앞에는 이제 뭐 냉장고도 있고 거기 양주도 있고 뭐 이렇게 축이 있는데 제가 술을 안 먹으니까 그 있으나마. 근데 요즘은 이게 훨씬 더 편한 차가 이제 나오게 되죠. 살면서 이렇게 살고 싶은 생각이 있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제가 어느 정도의 돈을 벌고 싶다라는 꿈, 목표는 늘 있었고, 그것을 위해서 제가 시간 투자를 한 것은 정말 혹독하게 자신과의 어떤 싸움을 이렇게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태국에 가서 낚시를 갔는데요. 24kg짜리를 40분에 걸쳐서 이렇게 제가 밀당을 해가지고 물 밖으로 끌어냈죠. 그래서 결국은 사진 찍고 다시 돌려줬어요. 이것도 이렇게. 근데 이 낚시를 하는 것도 한 방에 땡기면 툭 잘라져가지고 낚시가 끊어져가지고 도망을 가더라고요. 그래서 풀었다가 땡겼다 이거를 한 40분을 실갱이를 하니까 얘도 힘이 빠져가지고 밖에 결국은 나와서 사진 한번 찍고 갔어요. 골프도 자주 가지 않습니다. 1년에 10번 안쪽이거든요. 근데 이 골프를 해가지고 태국에서 한번 홀인원을 하게 됐고요. 작년에 6월 18일 날 용평 스텝업 캠프에 가가지고 또다시 제가 이제 홀인원을 하게 되는, 이거는 순전히 운으로 들어간 거다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태국에서는 비바람이 막 엄청 칠 때 그때 앞도 쳐다보지도 못하고 쳐가지고 그 잘못 맞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날아간 게 곧장 홀로 촥 굴러가더니 그대로 들어가더라고. 형광색이라서 얼마나 잘 보였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홀에서 쫙 긴 거리를 굴러가가지고 쏙 들어가는 그런 장면을 실제 제가 목격을 하게 됐고요. 용평에서 칠 때는 잘 맞았습니다. 딱 맞는데 느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야, 이거는 느낌이 좋다. 뭐 버디 하나 하겠다. 갔는데 공이 없어가지고 보니까 이미 안에 들어가 있는. 취미로 이제 색소폰을 하게 됐는데, 제가 사업에 실패를 하고 영주를 처음 가가지고 교회를 출석을 했는데요. 그 목사님이 색소폰을 부는 거예요, 그날. 근데 그분이 그때 어떤 노래를 불렀냐면 You Raise Me Up을 불렀는데, 저는 그 노래를 그렇게 좋아하거나 가사를 알고 뭐 이렇게 내용을 알거나 이렇지 않았는데, 제 마음이 그래서 그런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던지. 그래서 그때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기회가 되면 저 악기를 한번 배워보고 싶다. 막연하게 그런 생각을 하고 시간이 많이 지나서 거의 이제 10년이 넘게 15년 정도 지났을 때, 제가 이제 PPD를 넘어섰을 때 와이프가 생일 선물을 사달라고 해가지고 뭘 원하냐 그랬더니 안마 의자를 좀 있었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그것을 계약을 하고 내려오는데 소리가 나가지고 소리를 따라서 지하실로 내려가가지고 10년 정도 지금 이제 취미 생활을 하고 있고요. 이 악기를 배워놓으니까 이제 공연도 다니면서 이걸 또 박자를 맞춰서 같이 합주를 하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삶의 또 질을 좋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로 이렇게 되고 있고요. 자, 이렇게 되면서 제가 이 과정들, 사실은 그렇게 어렵게 살다가 여유 있게 사는 그런 삶을 소개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나 이렇게 되는데 무엇 때문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을까? 과정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 대해서 제가 조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얘기는 굉장히 많이 사람들에게 다뤄졌고, 우리나라 사람이면 특히 메나테크 하는 사람이면 모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가 소개한 내용 중에 있는 거죠. 사람들을 전체적으로 보면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과정들이 네 가지 정도로 분류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
전문직들, 그 다음에 자영업 하는 사람, 그리고 사업가, 투자자,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 안에서 소개하고, 이 강조하고자 싶은 내용은 뭐냐면, 딱 반을 나눴을 때, 돈의 95%가 이쪽에 있고, 이쪽에 5%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걸 서로 더 벌으려고 애를 쓰고 있더라. 진짜 부자가 되려고 그러면 이쪽에서 승부를 걸어라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저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그래서 아빠가 둘이라서 아빠가 재혼을 했는 줄 알았어요. 엄마가. 나중에 책을 봤더니 그 내용은 아니고 친구 아버지가 있었고 자기 친아버지가 있었는데 친아버지는 머리가 굉장히 좋아서 3년 만에 대학을 졸업을 했죠. 공무원으로 취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감으로 근무를 했어요. 그래서 하와이의 교육감으로 근무를 했죠. 아버지는 늘 아들 잘 되라고 조언을 해줬어요. 공부 열심히 해라.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을 얻어라. 안정적인 소득을 구축해라. 소득원을 구축해라. 이게 아버지가 늘 입버릇처럼 하셨던 말씀이에요. 근데 친구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학교를 다니다가 중퇴를 했어요. 내가 왜 필드에서 현실에서 쓸 수 없는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시간을 낭비하냐. 나와가지고 가끔가다 얘기를 들으면 엉뚱한 얘기를 해요. 현금의 흐름을 잘 파악해라. 만일 어떤 일을 하거든 인재를 고용해라. 뭐 이런 아버지하고 상반된 내용의 그런 내용들이 가끔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때마다 그 양쪽 얘기를 듣는 로버트 키요사키가 헷갈린 거예요. 어떤 게 정답이냐? 근데 두 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답이 나온 거죠. 자기 친구 아버지, 부자 아빠는 살 때 충분한 돈을 벌어서 기부도 많이 하고 여행도 많이 다니고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돌아가실 때 어마어마한 유산을 상속하고 가셨어요. 자기 아버지는 근무가 끝나고 은퇴를 한 다음에 몸은 건강한데 일만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은퇴 자금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경험이 없다 보니 다 망하고 빚만 지고 가셨어요. 부채만 남겨놓고 가셨죠.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 공감이 되기 시작했고, 아,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자기의 미래의 진로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투자자, 우리나라 대표적으로요, 투자를 해서 버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제 친구가 시화공단에서 제조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 친구가 이제 저처럼 이제 애가 둘이에요. 아들 하나, 딸 하나. 잘 키웠습니다. 다 시집장가를 갔어요. 저랑 이제 동갑이다 보니까, 같은 동네에 살다 보니까요. 근데 이 친구가 그렇게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돈을 모아놓은 건 없는데, 공장 부지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그걸 팔았는데 이번에 48억 받고 팔았어요. 그 땅값, 공장 값이 올라가서.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 개발이라든가 쭉 올라갈 때요. 내가 어디에서 살았느냐에 따라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산이 올라간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AI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물어봤어요.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벌은 이런 경우를 설명을 해달라고 그랬더니 막 쭉 설명을 해서 한 방에 설명 좀 해줘봐. 그래도 길어요. 그래프로 그냥 한 장으로 끝내줘봐. 그랬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서울 집값이 60년 만에 3,000배가 올라갔다. 최근에 급격하게 올라간 거에 대해서 이렇게 그래프로 딱 표시를 해놨고요. 서울의 땅값, 우리나라 땅값은 6,200배가 올라갔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올라간 거는 강남에 200만 배가 올라간 게 있어요. 한 평만 가지고 있어서도 200만 배가 올라간. 신사동에 그 한남대교 옆에가 농사만 지면 맨날 물이 차가지고요. 거기 농사 짓는 농지로서는 아주 빵점이었대요. 그래서 농사 짓던 시절에 제일 싼 데가 거기였답니다. 그래서 거기 땅을 가지고 있었으면 지금은 200만 배가 올라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어디서 살았나 몰라요. 나스닥 이렇게 올라가 있고요. 자, 그동안 우리 경제 발전과 더불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부동산 때문에 부자가 된 특별한 실력이 없더라도 내가 투자를 해놨는데 그게 부재가 되는 이런 확률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러면 가능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산처럼 이렇게 돼 있는 게 뭐냐면 베이비붐 세대들이 지금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가장 많이 태어난 1년에 100만 명이 태어난 58년 그 생들, 개띠들. 그래서 유명하잖아요. 이분들이 은퇴를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시작을 했냐면 1659만 명이 은퇴를 지금 계속 하는 중이고요. 순자산, 내 자산 중에 부채를 빼고 완전하게 순자산이 42.4%가 60세 이상이 지금 가지고 있다. 그 중에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75에서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문제는 현금이 부족한데 여기서 은퇴를 하고 나면 벌던 현금이 딱 스톱이 됩니다. 그럼 30억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당장 오늘 쓸 10만 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끌어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그 비싼 아파트를 팔아서 조금 저렴한 아파트로 바꾸면 돼요. 그럼 그거 가지고 쓰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내놓으면 받아줄 사람이 부족한 거예요. 우리나라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자식들이 아버지보다 가난한 세대에 접어들었어요. 혹시 그게 아닌 사람들도 있어요. 통계적으로, 전체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비싼 아파트를 뒤에서 사줄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굉장히 숫자적으로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매물은 많이 쌓이고 있는데 실제로 그걸 받아주는 사람이 부족해서 인구는 감소하고 있고 환율은 올라가고 이자도 올라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 부동산 투자 지금 괜찮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투자자 얘기를 하는데 부동산, 주식,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투자하는 방법, 이렇게 하는 것, 이쪽에서 돈을 많이 번다고 얘기는 하는데 과연 지금 여기에 들어가 가지고 가능할까? 프로들, 선수들은 가능할지 몰라도 평범한 사람들은 가가지고 손해볼 수 있는 확률도 만만치 않게 위험 사례가 많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나머지 하나 네트워크 마케팅인데요. 대기업 회장 되는 것은 꿈도 못 꾸잖아요. 어떤 이 고용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지금 현실에서는 제가 꿈꿀 수가 없고 다른 분들도 아마 일령층에 평범하게 이렇게 살았다라면 지금 시작하기에는 너무 거리 멀은 얘기고요. 딱 하나 유일하게 네트워크 마케터가 여기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인생을 바꾸게 된 그런 계기가 됐죠. 저는 이제 사업의 실패를 하고 어디를 갔냐면 경북 영주로 갔어요. 인맥이 있어서 간 건 아니고요.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잘 나갈 때는 사흘이 멀다 하고 막 놀러 오고 친한 그런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소목소목한 상태가 돼요. 안 망해본 사람은 잘 모릅니다. 나가서 그 사람들 부딪히는 게 얼굴 보는 게 굉장히 두려워요. 어느 순간부터. 그래서 차라리 내가 망한 거를 아무도 모르는 그런 곳으로 가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가게 된 게 경북 영주고요. 거기 가니까 시골에 비어있는 집들이 많이 있고 그냥 써라 이런 집도 있거든요. 그래서 수리를 대충 해가지고 거기 들어갔어요. 들어가고 나니까 본격적인 걱정거리가 이제 그때부터 또 마음을 짓누르기 시작하게 되거든요. 빚이 1억 3,200인데 이것을 언제까지 갚을 거고 이자는 얼마고 생활비는 어떻게 이게 하루에도 머리를 떠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 한 달에 한 4, 500만 원 벌어가지고는 평생 빚만 갚다가 판단할 것 같고 1,000만 원대 소득을 좀 올리면 쉽게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이거를 내가 뭐를 해야 1,000만 원을 버느냐 이 고민에 이제 그 가능성이 있는 일을 찾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유튜브 같은 거 뒤지다 보니까 거기에 보험해가지고 성공한 사람들 사례가 되게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동부화재라고 하는 보험회사를 찾아가가지고 거기 시험을 치고 이제 출근을 해봤어요. 갈수록 마음이 무너지고요. 자신감이 점점 없어지고 도저히 이거 가지고는 내가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겠다. 그러다가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진지하게 제가 공부를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는데요. 이 곱셈에 대해서 어떤 분이 강의를 하다가 이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공감이 가는 거예요. 1에서 10까지를 더하면 55인데 1에서 10까지를 곱하면 362만 8,800 무려 6만 6천 배의 차이가 난다. 차이가 나는 것은 1에서 10까지는 똑같아요. 더하기하고 곱하기. 더하기법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고 일대 다수를 상대로 해가지고 내가 세일을 하든 뭐 영업을 하든 장사를 하든 이렇게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해왔는데
그게 아니라 곱셈 법칙으로 복제의 원리를 통해 가지고 할 수 있다라면 이건 굉장히 짧은 시간에 큰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이게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을 반복해서 이거를 생각을 하다가 해보자라는 생각을 갖게 됐거든요. 자, 베이비 부모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1659만 명이 나온다고 그러는데요. 이 사람들이 필요한 게 뭐냐? 그 사람들이 건강 관리, 돈은 있는데 건강에 대해서 염려되는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이거를 지출로 계속 하던 사람들을 우리가 메나테크 제품으로 관리를 한다라면 매출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병원에 가서 계속 치료를 하던 그 류마티스 관절염, 당뇨,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우리 몸에 있는 문제들 이런 것들을 약 먹고 치료하고 입원하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면요. 금방 났으면 좋겠는데 그게 10년 되고 20년 되고 오래된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자, 이런 거를 바꾸는 방법이 있어요. 이분을 제가 20년 만에 만났어요. 혹시 누군지 아시죠? 김도현 사장님이라고 제 파트너인데요. 20년 전에 아래 윗집에 살았었어요. 그때 이제 알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서 이분은 한복 전문, 30년 동안 한복을 전문으로 했기 때문에 한복에 관한 한 전국에서 뭐 어디 내놔도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자부하는 이런 분이었어요. 그 본인은 그쪽으로 해가지고 성공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떨어져 있다가 한 20년 만에 문자가 온 거예요. 잘 지내시냐고 그래서 잘 지내고 있다 그래서 지금 어디 사냐 그랬더니 중동에 어떤 롯데백화점 뒤에 거기 매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만에 이제 찾아갔죠. 2층 건물에 아주 럭셔리하게 찾아놔서 이분도 성공했구나. 아주 크게 잘 차려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랜만에 20년 만에 만나니까 제가 이제 인사를 할 거를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갔어요. 뭐라고 그래요? 그대는요. 안 변했네요. 뭐 더 젊어졌어요. 이런 이제 인사를 그래도 좀 준비를 해가지고 딱 갔는데 인사를 하고 준비한 내용이 전혀 안 먹히는 얼굴이에요. 말문이 턱 막히더라고요. 이 얼굴로 딱, 그래 보니까 가게는 화려한데 사람이 영 건강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다가 밥 먹으러 갑시다. 제가 맛있는 거 살게요. 그래서 몇 번 만나서 얘기를 안 하고 계속 맛있는 것만 사줬죠. 그랬더니 무슨 말 할 건지 안 돼요. 본인. 그럼 제품 한번 먹어보겠다. 자청해서. 그래서 제품을 줬는데 이분이 하이리빙이라는 회사를 좀 접했기 때문에요. 호전 반응이라는 거를 알아요. 본인도 많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제품을 주면서 제품도 이제 250만 원인가를 들어가는데요. 호전 반응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다 알고 있다고. 근데도 걱정이 돼서 주고 가서 전화를 했어요. 호전 반응 혹시 없어요? 그랬더니 사장님 지금 목에 넘어가고 있어요. 벌써 호전 반응이 오겠냐? 그러면서. 근데 드시고 나서 그때부터 호전 반응이 와가지고 밤새 얼마나 심했던지 방바닥을 긁어가지고 손톱이 다 뒤집어질 정도로 호전 반응이 그렇게 심하게 시작을 해가지고요. 그걸 견디고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야, 진짜 이 감동이 이분은 돈을 안 벌어도 이것만 가지고요. 이분이 늘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나는 메나테크 안 만났으면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거다. 아무리 소나기가 막 쏟아져도 중간에 가다가 길에 쓰러지면요. 꼼짝을 못 한대요. 일어나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자기 어머니도 그렇게 해서 돌아가시고 형제들도 이 병에 류마티스 관절염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병 때문에 너무 힘들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병원 가도 뭐를 해도 안 되는데 30년 동안 이분이 햇빛을 못 보고 자라서 그렇대. 살아서. 새벽에 출근하고 지하실에서 근무하고 밤에 퇴근하고 먼지는 막 계속 있고 이게 그 환경에 너무 본인들이 본인이 이제 일하는데 혹사를 해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메나테크를 만나면서 이때보다 10년은 젊어진 것 같지 않아요? 백화점에 한 바퀴 돌고 나면 쉬어야 돼요. 지금 어때요? 밤 11시까지도 해요. 새벽 6시에 우리가 전화를 하면 서울 와 있어요. 정말 참 얼마나 이게 보람이 있고 뿌듯한지 몰라요. 세상의 가치는요, 여러 가지로 따질 수 있어요. 건강이 우리의 자산 가치로, 경제가 자산 가치로, 이렇게 해서 따져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제품이라든가 이런
그 우리 가지고 있는 상품들이 이런 어떤 대단한 기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게 하나의 큰 자산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일자리가 필요한 거예요. 60대 은퇴를 하고 나서 일자리를 찾으면 첫 번째 자격이 뭐냐면 나이 때문에 전부 실격이거든요. 근데 신체 나이는 지금 막 충분히 20년 이상 일할 수 있는 자신이 있어. 실력도 있고 경험도 충분한데 나이 때문에 못하는 사람들, 그분들에게 일거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에 일해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찾아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매출을 지출을 매출로 바꿀 수 있는 이런 건강관리법이 있고 이렇게 살 수 있는 제품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이런 과정들을 설명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한 두 명씩만 초대를 해가지고 우리가 점점 숫자를 늘려나간다면 예를 들어서 MET가 됐든 MSA가 됐든 와서 듣고 사람들이 동기부여를 받아가지고 또 모이고 해서 이것을 네 번 반복했을 때 두 명씩 늘어나게 되면요. 그 숫자가 50명대가 넘어가요. 그러면 PD 도전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숙제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시간 목재로 인해서 연금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꾸준히 매달 한 번 딱 나오는 게 아니라 매달 나오고 죽을 때까지 지급되는 그런 소득을 만들어내는 그런 게 필요하고 팀워크나 나눔, 상속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또 이제 노후에 보람 있는 그런 삶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을 소개를 하는 일이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종이를 42번 접으면 어떻게 될까? 처음 접하는 사람에게 이 얘기를 들으면 전부 손가락으로 계산을 하거든요. 요 정도 이렇게 얘기를. 그래서 종이를 42번 접어놓고 그 위에 올라가면 거기가 어디예요? 거기가 달이라고 하잖아요. 그 정도로 지구에서 달까지 42번. 참 이해가 안 가는데 계산을 해보면 그게 맞대요. 인터넷 들어가 보면 그게 맞답니다. 그 원리로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두 사람을 초대를 했어요. 사업 설명이 됐든 오늘처럼 MET가 됐든 그리고 MSA가 됐든 무슨 세미나가 됐든 거기에 내가 두 사람을 초대를 하고 첫 번째 한 번 종이를 접었어요. 두 번째 또 종이를 접으면 세 명이 두 명씩 전달을 했을 때 9명이 됩니다. 여기 6명하고 여기에 3명. 그 다음에 세 번째 종이를 접으면 27명이 돼요. 네 번째는 81명이 됩니다. 근데 정확하게 이렇게 목재는 안 되죠. 원리는 이렇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얼만큼 다 치밀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늘어나는 속도라든가 사이즈가 완전히 달라진다. 제가 해보니까요. 빨리 할수록 제일 쉬워요. 늦게 하면 스스로 지치고 또 앞에 시작한 사람은 집에 가고 새로운 사람만 남아있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저 스타일은 막 미친 듯이 해서 빨리 결과를 내는 게 가장 좋더라.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는 방법들을 이렇게 쭉 보면 시스템 교육을 통해 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것은 여기에 어떤 회사인지, 제품, 보상, 비전, 사업 설명, 전개 방법 이런 것들을 여기서 이제 가르쳐 줘요. 무슨 회사인지도 모르고 하는 이런 경우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믿을 만한 회사인지,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 뭘 만들어내는지, 그 제품의 특징은 뭐고, 어떻게 사용하고, 사용했을 때 나에게 혜택이 되는 건 뭐고, 그 다음에 이것을 왜 내가 써야 되는지, 썼을 때 소득이 어떻게 발생을 하고, 나눠주는 방법은 어떤지, 사업 전개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교육 시간에 이제 와서 듣는 거예요. 두 번째 스폰서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계속 만나는 거거든요. 사람은 한 번 들은 정보가 우리 속에서 머물러서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시간은 딱 3일이래요. 3일이 지나고 나면 또 새로운 정보로 바뀌어가지고요. 그게 나에게 동기부여가 됐던 게 소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기부여가 된 사람이 계속 그것이 동기부여가 돼서 사업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데까지 가려고 그러면 적어도 이틀에 한 번 정도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동기부여를 주고 불을 붙여줘야 된다. 이래서 다음 기수에 다음 그 미팅 때 다시 참석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스폰서가 해야 될 일이에요. 복제는 뭐냐? 찾아다니면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모이는 경우도 있어요. 찾아다니는 것은 10명이 넘으면
시간 관계상 못합니다. 그리고 지쳐요. 그리고 이쪽에 가면 이쪽이 내려앉고 이쪽에 가면 이쪽이 내려앉고 이래서 결국은 활성화를 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이라는 것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 숫자에 그 사이즈가 얼마냐에 따라서 확장성이 결정이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 날짜들이 있습니다.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 토요일 해가지고 그 날짜에 여기에 스스로 본인이 선택해가지고 올 수 있는 사람 숫자 이거를 늘리는 게임이다. 그래서 50명을 얼마나 빨리 늘리느냐에 따라서 그 50명 정도 넘어가면 일단 우리가 임계점을 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PD나 브론즈 PD를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사이즈가 이렇게 되게 되죠. 그러면 그 뒤부터는 이제 목표가 달라져요, 사람들이. 지금 설명하면 목표가 막연하거든요. 그런데 목표가 언제 달라지느냐? 나랑 같이 놀던 사람이 그 중에 하나가 잘 될 경우 그 사람과의 어떤 선의의 경쟁이 일어나고 이 사람을 내가 추월하든가 따라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이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이제 아주 편하게 느껴졌던 게 뭐냐면 내가 성공을 하고 나면 또 하나 있어요. 내가 살을 아주 굉장히 이쁘게 빼고 나면 주변에 나하고 같이 어울렸던 사람들이 나처럼 되고 싶어서 이거를 주문해서 먹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 사업을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수입이 500만 원, 1000만 원대가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나처럼 해서 자기도 그 정도 돈을 벌고 싶은 사람 숫자가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내가 성공하면 또 다른 사람의 모델, 또 다른 사람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빨리, 얼마나 빨리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력이 훨씬 커집니다. 제가 6개월 만에 1000만 원대를 딱 넘어가니까요.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6개월 동안 자기도 시키는 대로 다 할 테니까 도와줘라. 나도 한번 최선을 다해봤다. 이렇게 얘기하고 막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또 두 명이 1000만 원대를 넘어가니까 다 미쳐가지고 새벽 2시, 3시까지 잠을 안 자요. 그래가지고 1년 만에 제가 월 수입이 3천만 원대가 넘어가고 완전히 뜨거운 뭐 용광로 같은 그런 상황을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되고 나니까 이제 우리 회사에서만 소문이 나는 게 아니라 업계에 한국의 그 다른 회사에서도 소문이 나가지고요. 저를 거기서 리더가 부르더라고요. 뭐라고? 한번 보자고. 가서 소문 들어보니까 이런데 진짜냐. 그래서 그 사람 컴퓨터를 열어서 제가 로그인을 해가지고 1년 동안 소득을 다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자기 파트너가 2만 명인데 2만 명을 다 데리고 이쪽으로 오겠다. 작업을 해가지고 뚜껑 열어보니까 1670명 와가지고 대전에 그 배재대 강당에서 이렇게 강의를, 첫 강의를 이렇게 하게 됐거든요. 이게 뭐냐면 내가 잘 되면 다른 사람들이 따라하고 싶은, 오고 싶은 이런 욕구들이 생겨나더라. 이거는 진짜 뭐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경험이고 그렇게 돼서 내가 잘 안 되고 막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것보다 내가 몸으로 보여주든 실력으로 보여주든 결과로 딱 보여주면 그것이 굉장히 큰 동기부여가 되더라라고 하는 거 말씀드리고요. 진짜 성공하고자 하면 이건 누가 얘기한 거냐면 이병철 회장님이 늘 입버릇처럼 얘기를 했던 거예요. 스스로 마감을 정해라. 우리는 마감, 데드라인을 정해놔라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학교 다닐 때 방학을 내주면 방학 숙제를 그날부터 하는 친구들이 없어요. 방학 끝나기 며칠 전부터 막 벼락치기로 하고 다 못하면 학교까지 가지고 와서 하고 그다음에 그래도 못하면 이제 선생님한테 맞잖아요. 이게 첫날부터 나눠서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이 여유가 생기는데 대부분 그렇게 안 하더라. 그래서 마감을 정하되 그 마감을 누가 정하느냐에 따라서 마감을 정하는 사람이 너의 시간을 가지고 있고 내 인생을 좌지우지할 거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이병철 회장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스스로 마감을 정해라.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시간 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해서 제가 시간 관리 책을 이제 사가지고 봤더니 거기에 시간 명세서를 써봐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 명세서 쓰는데 30분 간격으로 잘라서 이 30분이 내가 돈의 가치로 따졌을 때 얼마 정도의 가치로 매길 수 있는가 해서 보니까요. 빵원짜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쓸데없는 공상, 유튜브 보고 시간 날린 거,
뭐 이런 것들이 자느라고 또 시간 없애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채우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알차게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점점 점점 늘어나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고 스스로 마감을 청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감을 정하는 거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마감을 청하는 걸 한번 해보세요. 주간 마감, 일간 마감, 그리고 하루에 내가 몇 사람한테 전달을 할 것이고 이런 것들을 계획을 해서 실천을 하면 좋을 거고 목표를 정했다 그러면 그 목표를 아주 작게 짜게 됩니다. 주간으로, 월간, 주간, 일간으로 짜게서 그 다음에 그렇게 시간 관리를 하게 되면 하루가 다르게 여러분들은 다른 모습의 미래 여러분을 모습 보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정했으면 즉시 행동을 해야 되는데 내일부터 다음 달 1일부터 언제부터 그때 정해놓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요. 그날이 오면 또 특별한 일이 생겨가지고 못하게 돼요. 그래서 마음 먹었을 때 바로 실천으로 옮겨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뭔가 이거 괜찮다 한번 해봐야 되겠다. 오늘부터 해야 돼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것도 다음 주 월요일은 또 다 어디로 날아가고 없어요. 반복하는 말이 중요하다. 제가 그때 계속해서 반복해서 한 말이 뭐냐면 월 수입 1,000만 원, 월 수입 1,000만 원 이걸 계속 했는데요. 시골에 살 때 우리 목욕탕에 가게 되면 이게 좁으니까 목욕탕이 좁으니까 샤워를 하고 나면 거울이 뿌옇게 이렇게 그 저기가 껴요. 앞이 안 보이잖아요. 거울이 안 보여요. 그러면 거기다가 이렇게 매일같이 샤워할 때마다 썼어요. 월 수입 1,000만 원. 앞으로 며칠, 디데이 며칠. 이거를 계속 이제 썼는데 그게 나도 모르게 쓰면서 이제 저한테 굉장히 동기부여가 많이 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12시까지, 1시까지, 2시까지, 3시까지 막 일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그 경북 영주에 그 옆에 보면 풍기라고 하는 데가 있고요. 풍기역에 가보면 역 앞에 포장마차가 쫙 있어요. 거기 가면 2시에 이제 문을 닫거든요. 맨 마지막 미팅은 거기 가서 2시에서 가가지고 미팅을 하면서 이제 파트너들 모아놓고 우리가 또 뭘 먹으면서 이제 얘기하고 이러면서 끝나는 게 이제 아주 습관이 되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놨거든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을 때 성공의 확률이 높아지더라. 일을 쉽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을 쉽게 만드는 방법은 뭐냐면 여러분 노가다 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해보셨어요? 옛날에 저도 이제 한 30년 전에 노가다를 해봤어요. 노가다가 뭐냐면 건설 일 하는 데 가가지고 이제 일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는 4만 원이었습니다. 지금은 뭐 15만 원인가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근데 그걸 하면서 막 행복해하고 너무 즐거워하고 내가 하는 일이 너무 행복해, 너무 좋아. 이런 사람 별로 못 봤어요. 그런데 그 하루 일당이 15만 원이 아니라 500만 원이라고 하면 어때요? 일이 쉬워요, 어려워요? 쉬운 거예요. 500만 원이라고 하면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받을 보상이 터무니없이 많으면요. 내가 하는 일이 힘들더라도 그게 힘들게 안 느껴지는 거거든요. 쉽게 만드는 방법은 뭐냐면 꿈을 크게 갖고 목표, 내가 반드시 이룰 거다. 이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제가 6개월 동안 연금소득 월 1,000만 원대를 딱 정하고 나서 계산을 해보니까 연봉 1억이면 그때 42살에 앞으로 50년을 산다고 했을 때 안 늘어나도 50억이다. 50억을 받는데 이 정도 투자는 해야 되지 않느냐? 이 정도 대가는 치러야 되지 않느냐? 이랬을 때 이제 많은 것들이 어렵게 보였던, 힘들게 보였던 것들이 가벼워지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가서 막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정초신 영화배우 이 생각이 많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있잖아. 내가 나중에 성공 스토리를 얘기를 할 때 진짜 감동적이고 사람들한테 동기부여가 되고 야,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듣고 싶지 않아요? 근데 그럴 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컨택을 하다가 내가 이 사업을 하다가 최악의 상황을 한번 만들어 보자. 정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근데 그런 것들을 찾아서 적어보려고 그랬더니 없어요. 누가 딱이라도 한 대 때리든가 구정물을 막 퍼붓든가 와가지고 막 쌍욕을 하면서 뭐 고소를 하든가 내가 가서 이렇게 컨택을 하려고 했다가 그런 일이 그런 얘기는 전혀 그래서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 이판사판 이미 베린 거 일단은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생각이 들으면서 계속 나갔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세상에 가장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잃을 게 없는 사람이래요.
감옥에서도 제일 무서운 사람이 사형수랍니다. 그래서 사형수는 함부로 못 건든대요. 왜냐하면 사형수한테 잘못 시비를 걸어가지고 이렇게 왼수지간이 되면요. 잠을 못 잔답니다. 잘 때 와가지고 자기를 목 졸라가지고 죽이면 어떡해요. 하나 더 죽이고 죽으나 그냥 죽으나 똑같이 죽을 놈인데 그죠? 잃을 게 없는 사람이 바닥 더 이상 내려갈 것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무서운 사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뭘 잃을 게 있어요? 자존심이라는 거. 쪽팔리는 거. 그죠? 이런 걸 막 어떻게 보호를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어려운 거예요. 자존심이 언제가 제일 무너질까요? 집에서 인정받지도 못하고요. 돈 없어가지고 집안 식구들한테도 쫓겨나고 어디 가서 모임에도 또 눈치 보이고 이때 자존심 생각해 봤어요? 그거보다는 차라리 가가지고 거절당하는 게 훨씬 쉬운 일이고요. 그게 해볼 만한 일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매일 5명을 만나겠다. 제가 결정했던 거예요. 2개월 안에 3명의 사업자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근데 한 달도 안 돼서 되더라고요.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6개월 안에 평균 50명 정도. 근데 이것도 훨씬 넘겼고요. 150명 정도가 보였고, 그 다음에 MET 신규 30명, 근데 60명도 넘게 들어오게 되는 열심히 하다 보니까 계획보다 훨씬 더 빠르고 훨씬 더 크게 성장을 하는 그런 경험을 제가 하게 됐거든요. 바로 이런 것들이 제가 이제 어떤 목표를 크게 세워놓고 들어가다 보니까 지독하게 내성적이고 누구한테 말도 못 거들 사람이요.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뭐 죽이기 하겠어? 아이, 때리기 하겠어? 이러면서 들어가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노가다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건설 일을 하러 갔는데 양복을 입고 딱 가가지고 뭘 하려고 그러면 옷 벌릴까봐 못 하거든요. 일이 안 돼요. 허리 다치거든요. 잘못하면 엉거주춤하다가 마찬가지. 이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존심 그거 막 챙기고 뭐 체면 뭐 그래서 혹시 네트워크에 누가 알까봐 막 네트워크 마케팅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가서 무슨 일 안 하면 뭐 유통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그걸 막 이렇게 아닌 것처럼 해가지고 꾸며서 얘기를 하면 머리가 더 복잡해지고 나중에는 점점 힘들어져서 말도 꺼내지도 못하고 오는 경우를 여러분은 모르겠는데 저는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까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계속 이제 가서 얘기를 하게 된 게 처음에 헬스클럽을 가가지고 인사를 계속 하다 보니까 먼저 인사하는 사람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는 친해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순서가 뭐 하시는 분이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질문을 하죠. 혹시 뭐 하시는 분이세요? 그럼 건설회사 사장님. 건설회사 회장님한테 다단계 한다고 얘기를 하는 게 너무 쪽팔리는 거예요. 선생님 뭐 하셔? 저는 유통업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기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마음만 답답하고 속만 막 답답하지 일이 진행이 안 되고 아는 사람은 늘어나는데 진도가 안 나가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헬스클럽을 바꿨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처음부터 시작을 했죠. 인사를 계속 하니까 또 먼저 인사하는 사람이 나오고 그건 똑같아요. 한번 해보세요. 엘리베이터를 타도 먼저 인사를 해보세요. 계속 하다 보면 한두 달 지나서 먼저 인사하는 사람이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알게 되고요. 언제 한번 차 한잔해요. 이런 사람이 분명히 나오거든요. 그럼 그래요. 그러고 나면 그 사람은 못 만나요. 왜 그래요? 그 언제 한번 차 한잔해요. 이건 귀신도 못 맞추는 시간이죠. 그 언제인 줄 알고 가서 기다려요? 언제 한번 차 한잔해요. 그럼 저는 며칠 날 오후 몇 시에 무슨 요일 날 쉬는데 괜찮으세요? 해가지고 날짜를 잡아야 그날이 오게 돼 있어요. 자, 이거 만났어요.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뭐 하시냐고 물어보면 진작에 내가 깔 걸. 사람이 친해지기 전에 까야 되는 게 뭐냐면 제일 하기 어려운 얘기를 그때 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세요? 다단계 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한다고.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뭐냐고 물어봐요, 또. 네트워크 마케팅을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이제 왜 하세요? 그러면 다 알아요. 그거랑 비슷한데 회사가 다릅니다. 그러고 나서 시큰둥해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때 가가지고 이제 계속 더 이상 할 말이 없으니까 운동만 하거든요. 미친 듯이. 그랬더니 쓸데없이 근육이 막 생겨가지고요. 끝나고 샤워장에 가면 이제 사람들이 나한테 막 붙는 거예요. 불어가기 시작하니까 이제 차 한 잔 꺼내놓고 얘기 좀 하자. 이런 사람들이 나오고. 그때 뭐 한다고 그랬죠? 다단계요? 그럼, 그거 괜찮아요? 그러면 이제 대화가 진행이 되고 진도가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씩
하나씩 회원이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1호가 34살짜리 수학학원 하는 원장이 딱 이제 시작이 돼서 그때부터는 계속 컨택을 하는데 7라인을 제가 콜드 컨택을 했거든요. 숫자가 늘어나고 수입이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자신감도 점점 커져서 밀레라고 하는 이태리 식당이 있어요, 영주에. 가장 큰 식당이고 가장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이거든요. 거기로 컨택을 하러 간 거예요. 가가지고 카운터에 있는 사람한테 사장님이 세요 그랬더니 아니래요. 그럼 나 방에 있을 테니까 사장님 오시면 좀 글로 불러달라고. 그리고 앉아 있었어. 그랬더니 사장님이 바짝 쫄아가지고 들어왔어요. 제 사장인데요. 이 앉으시라고 설명을 했더니 이분이 한숨을 푹 쉬는 거예요. 세무서에서 나왔는 줄 알았대요. 이게 자신감이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닌 걸 저는 알아요. 태어날 때부터 저는 외향적이고 누구한테 이렇게 할 사람이 아니에요.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이게 훈련이 되고 점점 사람이 변해야 되는 걸 그때 느꼈어요. 그래서 사람이 안 하면 점점 근육이 없어지는 것처럼 운동을 안 하면 근육이 없어지는 것처럼 정신적인 부분의 어떤 행동도 계속 반복하니까 그쪽으로 점점 발달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5X이 왜 필요하냐면요. 가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진짜 무슨 일이든지 소화를 해낼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고 싶다라면 여기에 도전을 해야지. 행동으로 이 도전을 해야지. 머리로만 맨날 생각하고 자료 엄청 만들어가지고 가방에다 한가득 들고 다녀도 꺼내놓고 설명을 한 번도 못해요.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예요. 한 번도 못했습니다. 근데 사람하고 부딪혀가지고 계속 깨지다 보니까요. 이 사람들이 전부 보면 가게 이름만 있잖아요. 사람 이름이 없어요. 이렇게 나중에 간이 커지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하나씩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하면서 이제 매출이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이 자신감이 한 번 해본 건 자신감이 계속 올라가요.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요. 그러면서 수입이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이제 뭔가 해냈다라고 하는 이 자신감과 사람들이 그걸 보고 따라하는 사람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파워가 점점 생기기 시작하더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저는 모험을 하질 않았어요. 롤 모델을 하나 정했습니다. 반드시 이 사람이 했으면 나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사진을 크게 해가지고 문부터 시작해서 책상 위에 어디 막 덕지덕지 붙여놓고요. 수첩에다 해가지고 안에다 넣고 다녔어요. 어떻게 이 사람은 10번씩 전달을 했는데 내가 5번도 못하냐. 똑같은 사람인데. 그래서 이 사람은 특별한 사람인가 해가지고 이 사람을 전부 봤어요. 그랬더니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중학교 중퇴했습니다. 중퇴 이유는 뭐냐면 학비가 없어요. 태어나서 아버지를 몰라요. 뱃속에 있을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어요. 그리고 엄마가 4번에 아버지가 넷이에요. 재혼을 4번을 해가지고. 그리고 18살 때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다이어트 하다가. 환경이 좋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경제가 뭐 여유 있었다. 아닙니다. 뒷받침할 만한 뭐 백그라운드 없었어요. 이 사람이 허벌라이프를 시작한 건 24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결정한 건 하루에 10명한테 내가 전달을 하겠다. 해가지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이때부터 20년 동안을 딱 해가지고 44살에 돌아가셨어요. 사자가 2개예요. 그래서 돌아가셨어요. 첫 달에 23,000달러, 약 GED 정도 가고요. 1년 만에 우리로 말하면 실버 PD 정도의 매출이 올라갔고요. 20년이 지났을 때 10억 달러, 1조 4,500억 정도 매출이 올라갔고 50개국에 진출을 했고 회원 숫자는 200만이 넘어갔죠. 이 기록은 지금까지 역사 이래 한 번도 이 기록을 깬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답은 나와 있거든요. 숫자로 승부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큼 많은 사람에게 전달을 하느냐에 따라서 확률이 높아질 수 있고 또 하나는 내 실력이 점점 자신감과 용기 커진다라는 거거든요. 내가 운동을 골프도 하루에 100번씩 하는 거하고요. 10번 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고 3일에 한 번 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어요. 손흥민이 왜 이렇게 잘하는 거 하루에 1000번씩 슈팅을 계속 연습을 했으니까 이게 세계적인 스타가 되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성공했을 때 이승엽이요. 연습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눈밭에서 하면 피가 뚝뚝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연습을 해가지고 홈런왕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럼 무슨 연습을 해야 되느냐 이런 거예요. 실제적으로 내 실적과 내 결과와 아주 밀접한 것은 가서 사람들하고 만나가지고
대화를 해야, 얘기를 해야 이 사람이 할지 안 할지를 결정을 하는 거고, 내 파트너가 될지 안 될지가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머리만 생각하고 그냥 가슴이 미어져요. 동기부여 떨어집니다. 자신감 계속 떨어지거든요. 생각만 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행동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거 있어요. 2명씩 했을 때 10명이 복제가 되면 1024명이죠. 3명이면 별거 아닌 줄 알았어요. 계산을 해봤더니 계산기로 63배가 차이 나고요. 여기서 2배 차이, 2명하고 4명하고 차이는 100배 차이 나요. 1000배 차이 나요. 5명하고 2명 차이는 10,000배 차이가 납니다. 10,000배가 뭐 100만 배 차이 나네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이렇게. 그래서 이것은 승부는 이미 결정이 나 있다. 내가 실천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지 이것은 이론적으로 안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첫 번째 우리가 반복했을 때 내 실력이 드러나는 것이 1번이에요. 압력이 쌓이고 자신감이 생기고 용기라든가 하는 경험들, 경우의 수가 내 자산으로 세상에 진짜 수많은 자산들이 있다고 하지만 그 자산이 안전자산은 없어요. 주식을 투자해도 날리는 사람 너무 많고요. 보는 사람보다 날리는 사람이 몇 배 많습니다. 부동산도 그 안전자산이에요? 내가 봤을 때는 아니라고 봐요. 진짜 안전자산은 뭐냐면 내가 실천할 수 있는 내 자신감이에요. 어디든지 내 입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북한에서 일사후퇴 때 한 동네 사람이 이제 피아노를 왔다 그래요. 그래서 올 때는 뭐 이고 지고 들고 얼마나 가지고 오겠어요. 뭐 트럭으로 싣고 오는 것도 아니고. 한 동네 사람이 와가지고 같이 자리를 잡아가지고 10년이 지났는데 이삿짐 날라놓은 거랑 똑같더래요. 그때 부자는 여전히 부자고 그때 모습 살던 사람은 지금도 모습 살고 있고 이게 운이 아니에요. 재수가 아닙니다. 습관이 어떻게 돼 있느냐에 따라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성공을 한다 그러면 이걸 배제하고 어떻게 성공을 하겠냐 이거예요. 스폰서가 이걸 대신해줘요? 파트너가 나 대신 이렇게 많이 해주면 좋겠는데 그죠? 안 돼요. 언젠가는 뚜껑을 열어야 되거든요. 언젠가는 입을 열어야 돼요. 가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오랜만에 한번 얘기를 하면 목젖이 떨리고 얘기가 안 나와요. 덜덜덜덜 떨고 하고 싶은 얘기는 안 나옵니다. 그리고 오면 후회가 되거든요. 두 번째 가서는 그걸 고쳐서 얘기를 해요. 세 번째 가서 할 얘기를 못하고 나오면 그것이 마음에 걸려요. 그 다음에는 그거보다 까요.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한 달 동안을 해보세요. 그러고 나면 그 다음부터 다른 사람이 돼 있어요. 이게 언제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이번 달부터 바뀔 수도 있고 내년부터 바뀔 수도 있고 무덤까지 그냥 가져갈 수도 있어요. 직급은 변화가 없을 겁니다. 성공도 내 스토리가 안 돼요. 그래서 나는 늘 행동으로 옮기는 거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제 멘토를 선택을 한 거예요. 정신적으로 나를 끌어줄 수 있는 강력한 어떤 메시지를. 근데 제가 멘토가 없어요. 옛날에는 멘토를 하나 정해가지고 주기적으로 만나서 이제 식사도 하고 했어요.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영건 박사님이라고 해서 같이 이제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하다 보면 그분이 본인도 이제 6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남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어머니 밑에서 정말 뭐 먹고 죽으려고 해도 돈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굉장히 빠르게 성공을 한 분이잖아요. 그래서 간간히 좋은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줬어요. 그리고 동기부여가 아니라 어떤 때는 진짜 아주 인내심을 가지고 뭐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한 번씩 들을 때마다 굉장히 동기부여가 많이 됐는데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일찍 돌아가셨어요. 58년 개띠신데 한참 됐습니다. 돌아가신 지가. 20년도 더 됐어요. 그죠? 20년 안 됐네요. 네. 20년 안 됐어요. 유니시티 할 때, 아니, 메나테크 할 때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그래서 그분이 없어지고 나니까 이제 확 공허감이. 근데 그분이 소개시킨 책 중에 하나가 이거였었거든요. 이 책에 브라이언 트레이시를 만나고 이분 때문에 이제 굉장히 제가 또 이 책을 보면서 반복해서 보면서 이제 빠르게 그리고 빨리 많이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서 이분이 강조를 많이 했고 스스로 그걸 결과를 만들어냈고 그걸 갖다가 내가 계속 실천으로 옮기면서 이제 저도 냈죠. 그리고 미국에 가서 이제 이분을 직접 만났어요. 굉장히 감격스럽고 동기부여도 많이 되고 그런 어떤 제 꿈을 이룬 그런 장본인 중에 안내하신 분 중에 하나다. 이분이 좋았던 건 뭐냐면 이분도 역시 노숙자였었어요. 노숙자였는데 차에서 얼어 죽을 위기를 한번 경험을 하죠.
그냥 평범한 상황에서 사람들이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아요. 위기 가운데 바뀌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분도 추위와 싸우면서 그날 정말 죽는 애 하느냐. 근데 이분한테 큰 변화가 일어난 게 뭐냐면 그동안은 의문을 많이 하고 살았대요.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할까? 나는 왜 이렇게 머리가 나쁠까? 머리가 나빠서 고등학교도 졸업 못했잖아요. 나는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못할까? 그래서 그 의문은 항상 답을 가지고 있는데, 아이고, 내가 태어나기를 이렇게 태어나지. 부정적인 답을 계속 쏟아내다가, 그날따라 질문으로 바뀌었대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해서 성공을 했지? 똑같은 답이 있는데, 질문은 긍정적인 답을 가지고 오고요. 의문은 부정적인 답을 가지고 오더라. 그래서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의문을 질문으로 바꿔라. 그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자기 회사에 근무하는 한 사람이 떠올랐는데 그 사람은 자기보다 매출이 10배나 올라가는 왜 똑같은 제품을 가지고 똑같은 시간 동안 똑같은 사람을 대상으로 똑같이 판매를 하는데 이 사람은 나보다 10배를 팔을까? 어떻게 팔을까? 이게 궁금해지고 그 사람을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따라하게 되고요. 타겟이 정해졌어요. 이 사람의 목표를 한번 이 사람의 매출을 넘어보자. 최선을 다했는데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가서 이제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서 당신이 이렇게 많이 파느냐? 그랬더니 다이어리를 펼치고 자신의 노하우를 공개했죠. 그래서 그 방법대로 열심히 했더니 자기가 그 사람을 따라갈 수 있었다. 그 뒤에는 어느 누구한테도 묻지 않았습니다. 방법을 알아냈어요. 그래서 어떤 품목이든 무슨 일을 하든 그 자세로 했더니 다 정복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딱 한 번 넘으면 돼요. 한 번 넘으면 그 한 번 임계점을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방법을 알기 때문에 어떤 걸 갖다 대도 다 넘어갈 수 있더라.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결핵으로 어렸을 때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기고 출석 일수가 많이 부족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공부 못했습니다. 지방대학 들어갔어요. 졸업했는데 스카웃 못 받았어. 남아있는 졸업생들 무더기로 갔다가 선생님이 이제 한 회사의 중소기업에 취직을 시켰는데 월급날이 됐는데 월급이 안 나온 거예요. 왜 월급을 안 주냐 그랬더니 줄 돈이 없다. 망해가는 회사에 들어갔어요. 그걸 알고 사람들이 다 술술 빠져나갔어요. 인맥을 통해서. 그리고 맨 마지막에 두 명이 남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나모리 가주예요. 친구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야, 여기서 우리도 망하는 회사하고 우리도 죽을 수는 없지 않냐. 뭐 대책을 찾아보자. 근데 취직할 때는 없고 그러면 우리가 장교 시험이라도 보자. 그래서 일본에 이제 자위대라는 데 있잖아요. 장교 시험을 쳐가지고 합격을 했습니다. 서류가 와야 돼. 호적 처분하고 등본하고 와야 이제 내고 들어가는데 아무리 전보를 쳐도 전화가 없던 시절이라 안 오는 거예요. 친구는 와가지고 들어갔는데 이 사람은 안 와. 나중에 알아보니까 어떻게 들어가는 회사인데 네가 거기에 벌써부터 나오려고 하느냐고. 그래서 억지로 남게 된 겁니다. 부서가 연구실이었었어요. 연구실이 말만 연구실이지 완전히 다 부서진 것밖에 없고 빈 뭐 공간 가서 놀다 오는 그런 수준인데 이분이 아예 보따리를 글로 옮겨놓고 기왕 할 거. 그래가지고 승부를 걸었죠. 정말 거기에 매진하면서 잠깐 와서 쉬고 다시 거기가 내 집처럼 이렇게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 뒤가 불룩한 TV 있잖아요. 거기 브라운관에 그 건전지를 전구를 만드는 일에 이 사람이 하나를 개발을 해가지고 완전히 초고속으로 회사와 더불어 성장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죠. 그리고 38살에 교토세라믹이라고 하는 회사를 창업을 합니다. 한 번 자기가 넘었던 그 임계점에 대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요. 거기서도 또 승승장구하죠. 어느 날 마시다 고노스케가 마시다 전기에서 이제 오더를 넣었는데요. 이 오더를 받고 나서 그 전 직원들이 이거는 절대 우리가 손댈 수 없는 영역입니다. 우리의 기술, 우리의 그 도구 가지고, 우리의 기계 가지고는 절대로 이거 못합니다. 그런데 이나모리 가지고 생각은 틀렸어요. 어땠냐면 다른 사람이 했다면 우리도 할 수 있다. 누군가 했다면 우리도 할 수 있는 거다. 해서 도전해가지고 결국은 거기에 납품을 성공을 하죠. 합격을 해요. 그러니까 일본 전역에 마시다 고노스케 거기에 납품할 정도면 품질은 우리가 걱정할 게 없다. 그리고 주문이 막 물량이 쏟아지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일단 아주 굉장히 빠른 성장을 하게 됐고 그것이 자리를 잡았는데 그 뒤에 또다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오더가 온 것은 이것은 신의 경제에 이를 정도로 그걸 또 도전해가지고 결국은 해결을 했어요. 전 세계에서 물량이 쏟아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완벽히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워놨는데
그거 가지고 경영의 신이라는 말을 못 들었습니다. 근데 언제 그 경영의 신이라는, 살아있는 경영의 신이라는 별명이 붙었냐면, 일본의 잘 항공이라고 있어요. 일본, 우리 대한항공처럼. 거기가 24조의 부채를 안고 무너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뭐 누가 보더라도 이건 파산이다. 이것은 망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 됐는데, 일본 수상이요. 이분을 불러가지고 여기다가 부탁을 해요. 우리는 자율항공을 분명히 살리고 싶다. 있어야 되는 우리 국가를 대표하는 항공이기 때문에 이대로 망하면 안 됩니다. 살려주세요. 그래서 두 사람의 직원을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8개월 만에 흑자로 돌려놨어요. 그때 펼쳤던 것이 아메바 경영이었었고요. 아주 소급으로 쪼개가지고 각자 자기가 오너의 마인드를 가지고 펼쳐나가기 시작하는데, 마치 네트워크처럼 해가지고 결국은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회복을 시키는, 그래서 그때 별명이 살아있는 경영의 신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때 나이가 77세였었어요. 대단한, 예.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이런 사람이 됐을까? 한 번의 경험이에요. 한 번의 인계점을 넘어가고 나면 그 뒤에 자신감은 계속해서 붙더라라고 하는 거고요.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기구한 인생을 살다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가발 공장에 들어가서 맨날 울면서 살다가 어느 날 식모로 취직을 해야 되겠다. 미국에 광고 보고. 그래서 자청해가지고 미국 사람 집에 식모살이로 들어갔잖아요. 자기가 학생이라는 차원으로 계속 거기서 식모는 내가 뭐를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을 스스로 일을 찾아서 하는 이 모습에 주인이 감동을 합니다. 그리고 안 놓고 싶어지는 거예요. 계약 기간이 돼서 가야 되는데 안 가면 안 되겠냐. 그냥 우리하고 같이 살자. 그 주인이 그렇게 부탁을 하고 붙잡으려고 애를 써요. 나를 붙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나요? 내가 있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내 몸값이. 어느 소속, 어느 집단에 가든지 나를 필요로 하고 나를 붙잡고 싶어 하는 사람이 얼마냐? 이것이 내 몸값이라고 하는. 이미 그 주인에게 강력한 어떤 후견인, 나를 원하고 나를 붙잡아 놓고 싶은 그런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 배운 그 노하우가 미국에 가봤더니 이미 미국에는 광고 냈던 사람은 이미 다른 식모가 들어와 있고, 식당에 가서 했는데 식당에서도 주인이 안 놓고 싶어 하는 사람이 돼서 자기의 집을 그렇게 부자로 만들어주고 이익을 많이 발생시켜주는 저 사람이 너무 이쁜 거예요. 네가 원하는 게 뭐냐? 공부하고 싶습니다. 야간 공부는 야간 대학을 다녀라. 다니기 시작했고 결국은 딸하고 엄마하고 하버드 대학에 같이 들어가가지고 인류 그 하버드 역사상 처음으로 엄마와 딸이 하버드를 나오는 일. 그래서 최초라는 그런 이름을 굉장히 업적으로 남긴 사람이 또 이분이잖아요. 이분은 어디서 배웠느냐? 자기가 교육생으로 내 인생을 바꿔야 되겠다라고 하는,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철저하게 그 일이 식모인데도 불구하고 식모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우선순위로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집중하고 거기에서 사는 동안 자기가 사는 기술을 배운 거예요. 성공하는 기술을 거기서 배운 거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넘어간 거예요. 자, 이분은 어때요? 이분. 나는 정말 감동한 게요. 이분이 미포조선, 우리 조선소 그 사건을 들으면서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떻게 모래사장 사진을 하나 찍어가지고 가서 영국의 은행에 가가지고요. 돈을 빌리러 갔어요. 우리나라에는 돈을 빌려줄 은행이 없어요. 그때 당시에. 가서 돈을 빌려달라고 그러니까 돈을 빌려줘요? 안 빌려주잖아요. 그래서 버클리 은행에 아무리 가서 두들겨도 시도 안 먹히니까 이제 다시 우회로 방법을 찾아가지고, 이 버클리 은행에 추천서를 써줄 도움을, 내 편을 하나 만들어보자, 찾아보자. 얘가 찾아가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뭘 내밀었냐면, 우리가 26만 톤 이상의 배를 만들려고 그러면 어떤 설계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걸 해서 건조 기간을 어느 정도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만들 수 있다라는 완벽하게 딱 준비를 해가지고 그걸 내밀었어요. 우리는 이런 것이 준비가 다 돼 있다. 근데 우리는 돈이 없다. 돈을 좀 빌려야 되는데 버클리 은행에 당신이 좀 추천서를 좀 써줘라. 탁 쳐다보겠습니까? 그걸 준비하고 하느라고 참 고생을 많이 했는데 문제는 그거 빌려주고 못 받으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우리는 아시다시피 한국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다 보증을 쓰고 국가에서 책임지기로 했다. 근데 너희는 국가에도 돈이 없잖아. 국가에 돈이 있으면 거기서 빌리지. 맞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종 회장이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일어나가지고 주머니에서 500원짜리 지폐를 탁 꺼내가지고 그거를 탁 내려놓고 거기에 거북선이 있잖아요. 우리는 영국보다 350년 전에
철갑선을 만들어가지고 일본이 한국을 쳐들어왔을 때 바다에서 전쟁을 해가지고 아주 혁혁하게 이것을 전쟁에 활용했던 그런 국민들이다. 그 DNA가 아직 살아있고 우리는 기회가 없었을 뿐이지 기회만 오면 배를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그대로 살고 있다. 이 얘기를 해서 그거에 감동을 먹었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추천서를 써줍니다. 은행에 갔더니 추천서를 보고 이제 충분히 납득은 가고 이해하겠는데 너네한테 누가 배를 주문하겠냐? 조선소도 없고. 그러니까 배를 주문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때 돈을 빌려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산을 하나 넘었다 생각하고 그리스를 가가지고 선박왕의 처남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갔어. 찾아가가지고 너네 배 필요하지 않냐? 두 척이 필요한 거 내가 알고 왔는데 우리한테 주문해라. 네가 원하는 거 그 이상으로 플러스 알파로 우리가 제공하겠다. 원하는 게 뭐냐? 그게 뭐냐면 공사 기간, 만드는 기간을 단축시켜 주는 걸 원하잖아요. 그리고 싸게 해주고 더 좋게 해주는 걸 원하잖아요. 그 조건을 내밀었어요. 그러니까 정주영 회장은 그 선주가 딱 바라는 거, 하고 싶은 얘기를 거기다 딱 찔러는 거예요. 책임지겠다. 그랬더니 그 자신감에 이분이 두 척 만들어줘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주문서를 가지고 버클리 가가지고 차관을 해서 와가지고 아무리 따져봐도 조선소를 짓고 만들려니까 기간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배를 만들고 한쪽에서는 조선소를 만들고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전 세계에 한 번도 경험이 없는 그런 일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죠. 조선소 관련해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그걸 쳐다보고 있는 거 TV 보듯이 저게 과연 될까 했는데 그걸 멋지게 해내고 조선소 전 세계 1위가 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거든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면 내가 왜 이 얘기를 좋아하느냐면요. 조건이 좋아가지고 컨택을 하는 이런 사람보다 저는 이렇게 이 사업을 하면서 수많은 자료들이 한번 나올 때마다 막 가슴이 뛰었어요. TV에 막 방송이 나오고, 어머니끼리 방송이 나오고, 뭐 NHK 방송이 나오고, 또 미국 MBC 방송에 막 뭐 글리코 영양소에 대해서 나오고, 막 이거는 어떻게 뉴턴지에 나오고, 이때마다 야, 이걸 보고 사람들이 믿지를 못하면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가서 얘기를 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차이냐면 이 사람은 모래사장 갖다 놓고도 그 자신감이라든가 열정 그리고 듣고 싶은 얘기를 해가지고 탁 걸어서 땡기는데 정종회장 나는 이 좋은 자료에 이 정말 뭐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자료를 가지고 갖다 디밀면서도 사람들이 반응을 끌어내지 못하는 걸 뭘까? 열정이고 자신감이다라는 거거든요. 그 차이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세계에 어떤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이런 것들을 끌어낸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계속 제가 반복해서 들으면 영향이 좀 있어, 그날은. 그래서 읽고 나가고 또 듣고 나가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면서 정말 모자란, 정말 형편없는 제 마인드 이 자체를 최대한 끌어올려가지고 가서 부딪히고 또 부딪히고 부딪히고 그랬더니 이런 사람도 결과를 내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되기까지 많은 주변의 멘토들을 이렇게 두고 이 사람들과 함께 매일매일 움직이는 것 같은. 그래서 외형은 정지만이지만 내 안에 어느 날은 브라이언 트레시가 들어있고 어느 날은 정주영이 필요하고 어느 날은 서진규가 필요하고 이렇게 가지고 나가서 매일매일 정말 치열하게 한 6개월을 지나니까 이렇게 결과가 나오게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대가는 치러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한 번 바꿔놓으니까 그 이후의 20년은 정말 세상 부럽지 않게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짧게 한번 우리가 집중하고요. 그 다음에 편하게 오래 길게 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길게 고생하고 늘 반복해서 뭔가 하고 늘 불만족 가운데 무슨 일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낫다라는 거고 맨하테크를 선택했을 때 가장 좋은 게 뭐였을까? 제품이에요. 우리는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저하고 옛날에 아메이를 같이 했던 친구가 있어요. 정학수, 한흥학 세 명이 1년 동안 세미나를 해가지고요. 1박 2일 세미나를 해서 40명이 시작을 해가지고 3,000명으로 늘어난 진짜 아주 뭐 삼총사 아주 그냥 묶여가지고 이렇게 했던 두 사람이 다 죽었어요. 하나는 심근경색으로, 하나는 그 폐암으로. 나랑 하나는 동갑이고 하나는 나보다 3살이 어린데 왜 그래요?
계속 먹는 게 달랐어요. 나는 이거를 주로 먹었고 그 사람들은 비타민 미네랄을 퍼넣는데 합성 비타민 많이 먹으면 일찍 죽는 거 아시죠? 이게 흡수가 안 되는데 흡수가 안 되면 나가기라도 해야 되는데 흡수도 안 되고 막 피곤하니까 많이 막 한 주먹씩 털어놓는데 그게 그대로 쌓여가지고요. 그게 이제 폐암을 유발하고 무슨 암을 유발하고 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공하고 나서 내 건강이 어떠냐. 저 64살인데 봐줄만 하지 않아요? 머리가 조금 휘어서 그렇지, 이렇게. 이분이 왜 왔을까요? 헤드헌터를 통해서 아닙니다. 누가 컨택을 해? 아니에요. 월급을 많이 줘서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그냥 끌려왔어요. 거절할 수 없는 어떤 강력한 힘에 의해서 이분이 끌려온 거예요. 처음에 왔을 때 회장님한테 나에게 취직시켜줘라 이 말을 했을 때 회장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한 달 동안 일해서 당신 월급을 못 벌어요. 그러니까 월급 줄 돈이 없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한 말이 월급 때문에 오는 거 아닙니다. 주고 싶을 때 주고 싶은 만큼만 주시오. 나는 이것 때문에 온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역시 이분은 어때요? 그 특허 분쟁이라든가 법적으로 막 휘말렸을 때 많은 회사에서 이분을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거든요. 한마디로 일축한 게 뭐냐면 그 회사에는 클릭한이 없지 않소. 그 말 한마디로 딱 잘라서 그냥 돌려보낸 대단한 세계적인 어떤 인재죠. 이분이 들어오게 된 경로. 교과서 저자가 무슨 아쉬운 일이 있어서 다단계 회사에 와가지고 고문으로 또 대표로 해가지고 한국에 와서 이렇게 의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강의를 이렇게 막 하고 돌아다니고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류마티스 관절염의 세계 최고 권위자 옥스포드의 존 엑스포드가 뭐 아쉬운 게 있어가지고 메나테크에 이사로 등록을 하고 와가지고 또 이 학회를 열어서 그 난리를 치고 있냐고요. 그죠? 그게 뭐냐면 전부 이 글리칸에 대한 그 매력에 끌려온 거죠. 여기에 뭐 회장님이 땡기고 뭐 돈을 많이 주고 월급을 많이 줄 테니까 조건을 이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는 사람들은 이 정말 수재들 석학들이요. 이걸 알고 나서는 거절할 수 없고 이걸 피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에 끌려왔어요. 저는 얼떨결에 와가지고 여기서 20년을 넘게 있다 보니까 제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굉장히 건강해져 있어요. 왜냐하면 무지 먹었거든요. 지금도 많이 먹고 있고. 이게 우리는 먹는 게 일이에요. 먹고 좋아지는 게 일이에요. 좋아진 거다. 이렇게 해서 좋아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걸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나를 따라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다. 보상플랜은 간단하게 제가 좀 소개를 하면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가끔 가다가 이 사업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랬을 때 저는 사업으로 할 거냐, 알바로 할 거냐, 부업으로 할 거냐. 사업으로 하겠다 그러면 딱 이 얘기를 해요. 클린을 한번 해라. 몸을 바꿔라. 바뀌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내가 몸이 어떻게 달라졌는지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처음부터 돈을 많이 벌고 들어오지는 못하지 않냐? 그래서 240만 원을 나한테 몽땅 투자를 해서 내 몸을 먼저 바꿔라. 비포 애프터를 반드시 혈액 검사를 해가지고 준비를 해놓고 애프터에 확 차이 나는 나의 모습을 문서나 모습으로 보여줘라. 그 대신 구매를 할 때는 우리의 보상 플랜이 이렇게 특징이 있으니까 한꺼번에 240만 원을 하지 말고 80, 80, 80 나눠서 하게 되면 혜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해요. 그래서 신규 팩으로 하게 되면 요 안에 뭐가 하나 들어있어요. 공짜로. 뭐예요? AO가 하나 들어있어요. 8만 1천 원짜리. 3개를 공짜로 받을 수가 있어요. 또 하나 비즈니스 개발 보너스가 있어가지고 500점짜리가 2개가 있으면 8만 원을 또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8만 원짜리가 3개에다가 8만 원. 48 32만 원은 이미 싸게. 예? 48 30, 48 30이죠. AO가 3개잖아요. 여기 하나, 여기 하나가. 8천 원, 8만 원짜리가, 그죠? 그리고 비즈니스 개발이 8만 원이 있으니까 32만 원은 싸게 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같은 돈에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주는 것은 스폰서가 해줄 일이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내가 해서 비포 애프터가 확실하면 나처럼 따라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때 내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해서 얻은 혜택들, 또 줄일 수 있는 것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림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그때 ED라고 하는 직급을 가요. 그럼 수입을 한번 계산을 해보자고요. ED가 되면 비즈니스 개발 보너스 20만 원 이미 확보. 두 번째 유니레벨 보너스. 여기 신규 팩이기 때문에 PB가 작아서 이 정도 나와요. 37만 2천 원. 그 다음에 멘토 보너스가 있어요. 이 사람들 둘이 5만 원씩에서 10만 원을
이미 받을 수 있는 확보가 돼 있는 거예요. 신규팩 해가지고 8만 원짜리가 3개 있기 때문에 32만 원 정도 나오고요. 합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99만 2천 원을 이제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AO가 3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요 정도 123만 5천 원 정도가 들어온다. 사업자의 마인드는 그래요. 내가 투자한 금액에 몇 배를 버느냐.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지고요. 소비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얼마나 오랫동안 아껴 쓰느냐. 이 부분이에요. 사업으로 도전을 한다라면 확실하게 내가 자본금을 투자한다 생각하고 나에게 투자하고 나를 바꿔라. 그래야 나를 따라하고 싶은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마스터 챌린지를 통해 가지고 다이어트를 해서 시작하는 사람도 물론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해봐라. 그래서 ED가 되고 나면 ED가 이렇게 내 밑에서 나를 똑같이 복제를 해가지고 늘어날 때 ED가 2명 늘어나면 실버 ED가 되는 거고요. 이 원리는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골드 ED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 이게 실버 ED까지, 실버 PD까지가 이게 가능해요. 그랬을 때 두 그룹만 가지고도 1,000만 원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플레인으로 돼 있다.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우리가 두 그룹이 아니라도 컴퓨터가 두 그룹으로 계산을 해준다는 거예요. 가장 큰 그룹을 하나 빼고 나머지를 합쳐서 이 밸런스를 맞추면 우리가 가게 돼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져 있다. 그래서 1,0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실버 PD 정도 갔을 때 이것을 얼마나 기간을 내가 단축해서 갈 거냐, 어떻게 갈 거냐 이런 것들은 내가 정하는 거예요. 불가능은 없어요. 정하는 건 내가 불가능도 정하는 거고요. 커트라인도 내가 정하는, 기간도 내가 정하는 거거든요. 정해놓고 가면 그게 잘못된 거 없습니다. 내가 정한 대로 내가 하면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간 거예요. 그래서 유니레벨 보너스를 보면 같은 레벨에 동일 레벨의 매출을 다 더해요. 요거 더해가지고 8%, 또 2단계 더해가지고 8%, 또 3단계 더해가지고 8%,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7%까지 나눠주는 것이 유니레벨 보너스예요. 유니레벨의 단점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처음에는 수입이 굉장히 많아요. 시간이 지나가면 한 줄로 들어서는 경우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다 그만두고 이 밑에서 PPD가 나오면 수입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또 커버해 주는 것이 바로 인피니티 보너스가 이렇게 커버를 해준다. 제가 이제 명세서를 보니까 유니시티, 그 유니레벨 보너스로 해가지고 2,8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인피니티 보너스는 여기에 7단계를 벗어나는 매출이 있는데 가장 큰 그룹을 제외한 나머지 그쪽에서는 전체 매출의 0.5%를 이렇게 주게 되는 유니시티가 이제 유니레벨 마케팅이에요. 근데 거기서 보면 11단계까지 나옵니다. 근데 90, 11은 1%, 1%, 1%예요. 끝에. 그래도 그게 수입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무한대로 다 해가지고 0.5%를 다 주겠다. 무식한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체크 매칭 보너스가 있어요. 이것은 20%, 20%씩이잖아요. 20%, 20%, 10%, 10%, 2.5, 2.5. 이것은 기준이 뭐냐? 여기는 만점. 아까 거기 대수로는 150점인데 만점 실버 ED가 됐을 때 세대로 인정을 하고요. 그 세대에 수입이 얼마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2천만 원을 받으면 2천만 원에 20%가 나와요. 5천만 원을 받으면 얼마 나와요? 이명진 사장님이 한 8천만 원씩 나오잖아요. 8천만 원 이렇게. 거기 20%면 얼마예요? 만만치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밑에서 쭉 롤업이 돼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이 매출이, 이 수입이 제 수입 중에 가장 많이 차지해요. 약 6천만 원 이상을 여기서 차지하게 되는. 그래서 가면 갈수록 이 체크 매치 보너스는 굉장히 무식하게 많이 나오는 보너스 중에 하나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명세서에 이렇게 쭉 기록이 되게 돼 있고요. 내가 찾아 쓸 돈, 그리고 세금 이렇게 떼고 종합소득세만 내가 이제 지출을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지고 최근에 또 이제 랭크업 보너스라는 게 아예 딱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원래는 GED, PD만 나오다가 쭉 직급이 올라가서 CPE까지 전부 이제 주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제가 3스타인데 4스타로 올라가게 되면 1억 5천만 원이 나와요. 네. 그래서 되는 달 나머지 뒤에 유지됐을 때 또 이렇게 주게 되는 그런 식의 직급이 있다. 제가 이제 10년 후, 20년 후 나의 모습을 AI한테 좀 어떻게 생겼냐고 봤더니 우리 아버지 사진이 딱 나오네요.
제가 원래 머리가 없어요. 유전자 검사에 보면. 머리가 30% 남았거든요. 근데 아직도 머리가 남아있잖아요. 이 엠브로토스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모습이 딱 됐어요. 그래서 내가 10년 후에 현재의 나에게 뭐라고 얘기를 할까? 나의 통장을 흐뭇한 모습으로 이렇게 쳐다보는. 음, 애썼다. 네가 면하택 만나서 참 다행이다. 그러지 않겠어요? 내가 만약에 다른 일 했으면 벌써 은퇴해가지고 뭐 연금, 국민연금 얼마 나오고 이거 계산하고 앉아 있을 텐데. 예. 두 번째 골프 모임, 색소폰 연주, 낚시, 여행 등 이런 것들을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시간 구애받지 않고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그런 삶을 누리고 있을 거고 건강하게 몸 관리해준 그런 부분, 연금 소득으로 인세 개념으로 꾸준히 나올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은 게 얼마나 다행인가. 참 수고했다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때 돌아보면. 그리고 이 사업은 누군가의 롤 모델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 사업을 얼만큼 성공을 해서 결과를 내느냐에 따라 사람들이 나를 따라하게 돼 있는 사람이 많이 나오게 돼 있어요. 지지부진하니 고생만 하고 열심히 하긴 하는데 돈도 안 되고 누가 하겠어요, 그죠? 설명은 그럴싸하게 막 얘기를 하는데 그 중요한 거 아니거든요. 너무 못해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결과를 확실하게 낼 수 있는 부분에 행동으로 뭔가 이렇게 좀 옮겨서 결과를 확실하게 한번 내보자. 그래서 들은 거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는 만큼 실천해서 나를 몸값이 높은 사람, 누구든 나를 잡고 싶어 하는, 같이 하고 싶어 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멋진 결과를 내시고 2026년도에 새로운 여러분의 미래에 멋진 꿈과 더불어서 새로운 사람으로 성공자 정상에서 뵙기를 바라면서 오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